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십니까? 걸을 때 한쪽 다리만 유난히 무겁고 계단 내려갈 때 자꾸 발이 걸리는 느낌. 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증상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장을 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잠깐 어지러운 줄 알고 넘겼다면 큰일 날 뻔했지만 다행히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뇌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조금만 늦었으면 뇌경색으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을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발이나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까요? 회복이냐 아니면 평생 후유증이냐? 그 갈림길을 만듭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다리부터 이상이 생길까요?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압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먼 곳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가장 먼 곳, 바로 발끝과 다리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온몸을 돌고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그래서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다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서로 교차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먼저 이상이 나타납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 왜 한쪽 다리만 이러지?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멀쩡히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툭 꺾이거나 힘이 빠져 주저앉는 경험.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신호가 끊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바닥 감각이 이상한 경우입니다. 맨발인데도 뭔가 끼고 있는 느낌, 두꺼운 깔창 위에 서 있는 느낌. 이건 발 문제가 아니라 감각 신호 전달 이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걸을 때 발을 끄는 느낌입니다. 신발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닿는다거나 발을 끌면서 걷는 경우. 이건 내가 발을 들어라라는 명령을 제대로 못 내리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문제 없던 문턱이나 계단에서 자꾸 발이 걸립니다. 이건 균형 감각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떨리는 경우입니다. 앉아 있는데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린다면 뇌 신호가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입니다.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 이건 좌우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잠깐 이상했다가 괜찮아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아까 이상했는데 지금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일시적인 뇌혈류 장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큰 병이 오기 직전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괜찮다가 아니라 이미 위험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다리 힘이 빠졌다가 다시 괜찮아지고 이걸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이건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던 병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들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이건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알아차리면 막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딱 4시간 안에 생명을 살리는 방법,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핵심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걸 정확히 아셔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시작은 대부분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인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혈관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안이 매끈하고 깨끗한 새 수도관입니다. 물이 아주 부드럽게 막힘없이 흐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 찌꺼기, 염증,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고 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안쪽이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하수구에 기름때가 끼듯이 서서히 막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입니다. 혈관이 70%, 80% 이상 좁아지는 순간 피가 지나가는 통로가 거의 막혀버립니다. 그때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혈액이 가장 늦게 도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흐름이 나빠져도 가장 먼저 이상이 나타납니다. 요즘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한쪽만 힘이 빠지네? 이게 바로 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인, 고혈압과 당뇨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좀 높은 건 괜찮겠지. 당뇨는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2가지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먼저 고혈압입니다. 혈관은 원래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높은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벽이 계속 두들겨 맞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매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기름 찌꺼기가 달라붙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좁히는 겁니다. 다음은 당뇨입니다. 당뇨는 조금 더 조용하게 하지만 더 무섭게 진행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원래 혈관은 고무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게 점점 굳어버립니다. 마치 뜨거운 햇볕에 오래 노출된 고무가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류가 느려지고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2가지는 서로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2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혈관 손상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혈압 당뇨 조합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원인, 피떡,
즉 혈전이 혈관을 막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피의 상태까지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끈적해집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혈전이라고 합니다. 이 혈전이 좁아진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딱 끼어버립니다. 그 순간 혈관이 완전히 막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피가 전혀 가지 못합니다. 산소도 영양분도 모두 차단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뇌세포는 하나씩 죽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괜찮다가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부는 다시 자라고 간도 회복되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숫자, 바로 4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밤이니까 내일 병원 가자. 이 정도로 응급실 가는 건 민폐 아닐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저녁에 다리 힘이 빠졌는데 그냥 쉬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병은 참으면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는 순간 악화되는 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생명을 지키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몇 시에 다리가 이상해졌는지, 몇 시에 힘이 빠졌는지, 이 정보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이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잠깐 괜찮아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몇 분의 차이가 앞으로의 삶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 질환의 상당수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에서 원인과 신호를 모두 들으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은 알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천하는 순간부터 생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가 체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루에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눈 감고 균형 확인하기.
먼저 벽이나 의자 옆에 서십시오. 혹시 넘어질 수 있으니 손을 댈 수 있는 곳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양발을 나란히 붙이고 눈을 천천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10초 동안 가만히 서 계십시오. 이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발이 자꾸 움직이는지, 중심을 잡기 어려운지, 이걸 느껴보셔야 합니다. 정상이라면 눈을 감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강하다면 이건 단순한 균형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균형을 잡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쪽 다리 버티기. 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5초만 버텨 보십시오. 이때 양쪽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유난히 힘든지, 한쪽만 심하게 떨리는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지, 이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상이라면 좌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유난히 어렵다면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 전달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천히 걸어보기. 이제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급하게 걷지 마시고 의식하면서 걸어보셔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쪽 발이 바닥에 끌리는지, 발을 들어 올리는 느낌이 둔한지,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지, 특히 이런 느낌이 있으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한쪽 신발만 유난히 빨리 닿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미 한쪽 다리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발바닥 감각 비교하기. 이건 꼭 해보셔야 합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바닥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양쪽 발바닥 느낌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이 더 둔한지, 뭔가 깔려있는 느낌이 드는지, 감각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정상이라면 양쪽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쪽만 둔하거나 이상하다면 이건 발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감각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매일 반복해 보십시오. 단 3분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이정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처음엔 아주 사소한 증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보니 왼쪽 발바닥이 약간 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는 걸을 때 왼쪽 발이 살짝 끌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앞쪽이 한쪽만 계속 닳더랍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운동하면 낫겠지. 그렇게 일주일을 더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왼쪽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놀라서 바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는 오른쪽 뇌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만 더 늦었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 어르신은 그날 바로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처음 신호는 단순한 발바닥 느낌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 작은 차이를 그냥 넘길 것인지 아니면 바로 확인할 것인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 예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 질환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럼 정말 효과 있는 것만 딱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이게 높으면
혈관이 계속 손상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짠 음식 줄이시고, 국물은 가능한 한 남기시고, 매일 혈압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두 번째,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는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단 음식뿐만 아니라 흰쌀밥, 빵, 국수도 결국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 지방 섭취를 바꾸셔야 합니다. 기름진 고기, 가공육, 이건 줄이셔야 합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런 좋은 지방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 한 줌 견과류, 이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네 번째, 걷기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 속도로 하루 30분, 주 5번만 해도 혈관 상태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지금 끊으시면 1년만 지나도 위험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한쪽 다리가 이상하다면 그건 다리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괜찮겠지,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의 판단이 앞으로의 삶을 바꿉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이 정보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는 몇 개에 해당된다, 이런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부탁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